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오늘은요, 우유 검사 문제 있다 부산 우유 편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부산 우유는 지역에 있는 우유 회사인데, 집유차가 보유하고 있는 집유차가 23대로 제법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우유만 만드는 게 아니고 OEM으로 빙그레도 만들어줬고, 여러 회사 우유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회사고, 그 원유 수집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에도 공장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부산 우유 함안 공장에 있었던, 거기서 부산 우유가 원유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우유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앞전 편에도 2023년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원유를 농가에서 지비정 검사를 안 하고 하던 차량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검거를 했죠. 검거하고 초창기에 거기서도 여러 증거가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이렇게 덮었어요. 동영상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검거를 하고 난 당시에 제가 그 운전기사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의 일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이제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는 과정에 먼저 지비전 검사를 먼저 하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면 우유를 지비를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완료가 되면 또 다음 농장으로 가고, 이렇게 한 5군데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 농장이 마지막 코스였어요. 마지막 다음 코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2시 1분경에 경찰이 불러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관하고 저하고 우리 경남 80아의 5017 지휘차량 기사분하고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보면 확실한, 이걸 또 경찰에 제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거 당시에 경찰관이 이제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했죠. 원유 검사 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원유 검사를 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운전기사가 우리가 검사를 해요. 우리가 현장 검사를 하지에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경찰관이 현장 검사를 합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다시 경찰관이 일지가 작성된 거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일지 원유 목장별 검사 일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운전기사한테 물으니까 운전기사가 무슨 일지를 말하는지 하고, 이 사람이 전혀 일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검사하지 않은 원유를 수거해 가지고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 2항을 위반했답니다 하고, 관련 혐의받고 있는 법령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무 대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니 농장에서 시료는 채취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시료는 채취했습니다. 그러면 원유검사 일지 집유전 검사를 했으면 봅시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뭐라느냐 하면 집유하고 나서 쓴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황당했죠. 왜냐하면 집유전 검사라는 건 집유를 차에 원유를 싣기 전에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기사분이 집유하고 나서 쓴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하고 난 다음에 집유 전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집유 전에 해야 할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물었죠. 그리고 경찰관 오늘 며칠입니까? 하고 경찰관이 물어봐서 오늘 10월 3일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날 사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검사 일지가 차에 없어요. 차에 없고, 그러면 이 검사 일지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검사 일지가 작성을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게 햇섬. 지금 우리 집유장을 운영하는 집유업 영업자들은 다 햇섬 인증을 받아가 있는 업체들이고, 햇섬 관리 기준서에 보면 제가 띄워드린 대로 목장에서 현장 검사, 거기 보면 목장에서 원유 검사할 때 결과를 기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차에 일지가 없고, 이 사람 얘기는 집유전 검사이기 때문에 원유를 싣기 전에 검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져야 되는데 그 일지를 집유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일지 작성을. 그리고 빙그레도 박신주라고 운전기사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집유전 검사 일지를 집유장에 가서 한다고 또 거기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대로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이제 한 가지 증거고, 그러면 이제 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에 따른 규정을 이렇게 보면 12조에 따른 시행규칙 12조의 별표 4에 보면은 이제 이 원유 검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띄워드리면 그거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원유의 검사는 검사를 구분할 때 원유위생검사하고 시설위생검사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 요령에서 원유위생검사는 집유전 검사, 실험실 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위생검사, 집유 전후 차에 원유를 싣기 전후에 각 1회 이상 시설위생검사를 한다. 이거는 시설위생검사지만 사실은 시설위생검사가 아니고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검사예요. 근데 이제 수의사가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집유전 검사를 보면 관능 검사, 알코올 검사, 비중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유전 검사의 제일 중요한 검사가 알코올 검사입니다. 알코올 검사라는 건 우리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젖소의 한 20%가 유방염에 걸려가 있어요.
유방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유방염에 걸린 고름우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이 알코올 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검사라는 게 있는데, 실험실 검사는 우리가 뭐 체세포 1등급이니 2등급이니 하는 거는 체세포 검사, 이런 게 있고, 세균수 검사, 적정 산도 검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체세포니 세균수니 이런 것들은 지비장에 있는 실험실에서는 못합니다. 못하고 거기 나온 세균 발입 억제 물질 검사, 다른 말로 여러 말로 쓰이는데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라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잔류물질 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키트를 사용해 가지고 한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별표 4에서 보시듯이 다를 보시면 농가에서의 집유 시 원유의 냉각 온도는 섭씨 5도 이하여야 한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온도가 5도가 높아가면 집유를 거부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햇섬 기준서에도 햇섬 집유장 햇섬 지침이라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거기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면 원유 및 시료는 2 내지 5도에서 안전하게 소송한다. 그 다음에 집유 시간은 최대 4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세균이 번식을 하죠. 그리고 원유의 온도를 확인해서 5도 초과 시에는 수집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5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냉축산물들을 0도에서 10도에 이렇게 보관하는 이유도 10도가 넘어가면요, 세균이 급속하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 번식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일어나는 게 0도에서 10도가 작기 때문에 이 온도를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집유차에 냉동기가 없어요. 지금처럼 오늘도 32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32도나 되는 날에 어제도 밤에도 26도, 27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기 온도가 25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농장으로 출발을 하는데 6시에, 사실은 6시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농장에서 집유를 젖소에서 젖을 짜는 게 하루에 2번을 짜는데 새벽에 짜요. 새벽에 짜고, 새벽에 짠 상태에서 이 젖소에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 있고. 그러되면 농장 안에 있는 원유 냉각기라는 통이 있어요. 원유를 냉각시켜주는 냉각기 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유를 보관하는데, 30도 이상 되는 젖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새벽에 6시에 출발을 해서 농장에 도착을 하면 그동안 원유의 온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거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모른 척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이것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전문가한테 들어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방송에도 나오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지침에도 5도가 초과되면 수집을 거부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름에는 5도가 아니라 10도가 넘는 그 농장에 있는 원유의 온도가 1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겨울이나 이럴 때는 6시나 돼서
농장으로 차를 출발을 시키지만, 집유차를 출발을 시키지만, 여름에는 원유가 냉각이 안 되기 때문에 7시 이전에는 차를 출발 안 시킨대요. 왜냐? 빨리 가면 탱크로리 안에 원유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안에 냉각기도 없는데, 냉동기도 달려있지 않은데 온도가 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의사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장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각 시도에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요, 다 수의사들이에요. 수의사하면서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이런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수십 년간 냉동기도 안 달리고, 또 냉동기가 왜 못 다는가에 대해서 그 전문가가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들어보시면 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유회사 차가 아니기 때문에 못 단다는 거예요. 나무재산에다가 지금 현재 집유병업을 허가를 받고,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무자격자들한테 이걸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데, 그 무자격자들이 불법이죠. 축산물 운반은, 원유는 집유병업자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축산물 운반업이라든지 식품, 심지어는 부산우유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창원의 시에서 식수 운반용 차량이더라고요. 부산우유 통운이 운행하고 있는 차들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만들 때부터 축산 원유 운반 차가 아니고, 설계도가 이렇게 보고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식수 운반용이라고. 그래서 식수 운반용이면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지 않나 싶어서 창원시청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걸 받은 사실이 없어요. 불법에다가 무허가에다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5도가 넘어가면 수집을 거부합니다. 온도에 엄청난 민감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온도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일지를 보면 대부분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김에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일지가 이제 빙그레, 재판을 하고 있는 빙그레의 목장별 원유검사 일지라는 건데요. 이 목장별 원유검사 일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온도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목장별 원유검사 일지는 경남 80아의 4499 빙그레 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행을 하는 박신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차량에서 작성한, 근데 이것도 이제 목장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공장에, 집유장에 도착해가지고 이 작성을 한다고 진술도 했고, 그래서 이 한눈을 보면 일지가 조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9월 19일자 보면 출발 온도가 4.8도, 원유 온도가 도착하니까 5도, 0.2도가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170km를 운행을 하고 아침 6시 20분에 출발해서 9시 40분까지 거의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9월 19일 날 바깥 온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이럴 때 원유의 온도가 0.2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 다음에 9월 20일 날짜 목장별 원유 일지를 보면
이때는 출발 온도가 4.0도, 원유 온도가요. 제가 보니까 운행은 3시간 10분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온도가 4.2도, 또 0.2도 차이 나죠.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4월 21일 날, 여기도 아침에, 이거는 낮에 12시 10분에서 두 번째 탕 때 뛴 것 같은데, 3시 20분까지 3시간 30분 운행을 했는데, 출발 온도가 3.9도, 그 다음에 도착 온도가 4.1도, 그 다음에 22일 날 11시 20분에서 2시 20분까지 3시간 운행을 했는데, 원유의 온도가 3.9도, 도착 온도가 4.1도, 딱 0.2도씩 차이가 납니다. 0.2도씩.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일지도 이렇게 보면 목장에 도착을 하면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 부산호기차를 세워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목장별 원유 검사 일지가 자기 차가 작성한 원유 있지만, 이걸 더 도착하면 시로를 가지고 또 측정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기에 일지가 또 있어요. 그 일지를 법원에 제출이 돼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 비중이 달라요. 같은 우유를 측정을 했는데 실험실에서 측정한 온도도 물론 다르고,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허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금 밑에 있는 각 농장의 온도를, 그래 9월 19일자를 보시면 각 농장에서 측정한 유온이 나오잖아요. 5도, 4.6도, 4.8도. 그런데 이걸 섞으니까 5.0도가 됐다는 겁니다. 9월 20일자도 출발 온도가 4.0도인데 도착했을 때가 4.2도인데, 여기 지금 온도나 각 농장에서의 유온이 나오잖아요. 측정 안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따라다녀 봤어요. 검사도 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부산우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를 세워서 일일이 신고하고, 그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으려고 제가 이런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는 걸 이 하는 도중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별표 사회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실험실 검사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이 보게 될 동영상이, 그러면 지규정 검사도 안 하고, 안 하는 건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일지도 없고, 그 다음에 저번 방송에 동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부산의회에 그 지금 좀 전에 경찰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읽어드렸는데, 그에 나오는 그 운전기사, 그분이 농장에서 원유를 실을 때 제가 멀리서 동영상을 찍어서 원유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근거된 상태에서 일지도 없는 것도 확인이 됐고, 어떻게 적어 놓는데도 없이 그걸 또 공장에 가서 적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시설위생검사도 안 해요. 시설위생검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젖소의 20%가 유방염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유방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사가 농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축산물의 지비종 검사를 12조에 수의사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 한 20-30% 정도 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는데, 열이 납니다.
발열 현상이 일어나서 그 수의사들이 보면 대부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젖소들은 격리를 시켜서 아예 젖을 못 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시설위생검사가 아니고 젖소의 상태를 보러 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러내고 아예 집유를 안 하고, 왜냐하면 깨끗한 원유에다가 그 문제가 있는 고름 우유를 넣어버리면 다 같이 못 쓰게 되니까 아예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농장에 수의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거기서 알코올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현장에서 고름 우유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농장에 가서는 집유장에 도착해 갖고는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좀 전에 말한 고름 우유, 젖소, 유방염에 걸린 원유를 이렇게 가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 지금 차가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호스를 차량의 호스를 꽂고 이제 수유가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운전자가 모자를 쓰고 차에 올라가서 필요도 없는 시료를 지금 채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합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유를 하는 건데 이런 검사도 안 하고 저렇게 형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샘플을 채취하고 있는 거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 제휴조에 원유가 다 섞였는데 만약에 검사한 결과 불량이 나오면 불합격이 나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사를 안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량 시료를 운전자가 다 채취를 하고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계속 수유는 일어나고 있고요. 차에 있는 원유는 저유저로 지금 옮겨 싣고 있고 검사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앞좌석에 가서 뒤에 가서 이제 저 뒤에 있는 그 캐비넷 안에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서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갖고 실험실로 가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시료입니다.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 지금 수유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저런 샘플을 가져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인 것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자가 탱크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운전자가 탱크로리에서 채취할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통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올 건데요.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운전자가 탱크로리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하고 하려고 하니까 저 탱크 뒤에 있던 남자분이 나와서 이제 호스를 꼽을 겁니다. 지금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뒤에 있던 남자분이 탱크에 호스를 꽂고 있죠. 지금 수유가 이제 일어나서 호스가 쳐지고 아직까지도 시료를 뜨고 있는데 지금 수유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탱크로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운전자가 이제 탱크에서 이제 내려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유는 일어나고 있죠. 검사도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수유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운전자가 뒤에 있는 캐비넷에서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이제 실험실에 이제 갖다 줄 거예요. 지금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집유장 실험실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